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1689년 한성 북부 어둠 속에 감춰진 낡은 초가집에서 왕이 사라진 기이한 밤.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당시 숙종 임금의 곁을 지키던 내관이자 호위였습니다. 실록은 왕의 거동을 모두 기록해야 하지만 그날의 일은 승정원 일기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잠행을 즐기셨습니다.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신분을 숨긴 채 평복 차림으로 도성 북쪽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삼경을 넘어서 인적이 완전히 끊긴 뒤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인왕산 자락 아래 외딴 초가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홀린 듯이 바라보셨습니다. 이 깊은 밤에 저토록 맑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다니. 왕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는지 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나의 만류를 뿌리치고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칼자루를 움켜쥔 채 뒤따랐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만 빗질한 듯 깨끗했습니다. 왕께서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인기척을 내셨습니다. 지나가던 선비인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청할 수 있겠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혹시나 자객이 숨어 있을까 하여 온 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하얀 사발에 물을 담아내 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물 위에 버들잎 하나가 띄워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왕께서는 그것을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급하게 마시다 체하지 말라는 뜻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추하지만 밤바람이 차니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고개를 끄덕이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대돌 아래서 밤새 문밖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서는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사를 논하는 듯 하기도 했고 시를 읊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여인의 학식은 내가 밖에서 듣기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느새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왕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왕의 표정은 밤새 잠을 못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이 맑고 환해 보였습니다. 왕께서는 떠나기 전 품속에서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찾아오리다. 이것을 증표로 가지고 있으시오. 여인은 깊게 절을 올리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왕의 부재가 길어지면 권례가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께서는 종일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식이 높고 기품이 있으며 백성의 고충을 꿰뚫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왕께서는 나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가마를 보내 그 여인을 궐로 모셔오라. 나는 왕의 명을 받들고 병사 몇 명과 함께 어젯밤 그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집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의 형체는 있었으나 사람은커녕 귀신도 살 수 없을 만큼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었습니다.
자풀은 허리까지 자라나 있었고 방문은 썩어서 너덜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함께 간 병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과 불 켜진 방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바닥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방 한 구석, 썩어가는 나무 탁자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새벽 왕께서 여인에게 주었던 옷가락지였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 옆에는 말라 비틀어진 버들잎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마을 노인이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나리가 헛것을 보신 게지요. 저 집은 10년 전 영모에 휘말린 선비 가족이 몰살당한 뒤로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왕께서 만나고 대화를 나눈 여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차마 옷가락지를 회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께 이 사실을 고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을 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왕께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전하, 그곳은 폐가였습니다. 왕께서는 나의 보고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물으셨지만 내가 가져온 먼지 묻은 버들잎을 보시고는 침묵하셨습니다. 왕께서는 크게 낙심하여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기이한 야담으로 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정확히 달포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경희궁의 후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후원의 연못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의 헛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관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연못가를 거닐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께서 한밤중에 침전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대전 내관과 상궁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왕을 찾았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의 후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는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 낡은 정자 위에 왕께서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맞은편에는 그날 밤 초갓집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흐릿한 형체였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왕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이 손을 들어 왕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왕께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전하! 내가 달려가자 여인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왕께서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왕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인은 이것이 사악한 기운에 의한 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궁실의 어른들은 구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교 국가에서 함부로 구판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으면 왕께서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밀리에 내금이의 믿을 만한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그 북촌의 폐가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귀신 소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폐가의 마루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나절을 파헤쳤을 때 썩어가는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찰 뭉치와 아이의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은 10년 전 영모로 죽은 선비가 딸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선비의 딸은 처형당하지 않고 관비가 되어 어딘가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관비가 어떻게 도망쳐 나와 한성 한복판 폐가에 숨어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즉시 의금부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죄인 명부를 며칠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관비로 끌려가던 도중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자결했다는 기록, 왕을 만난 여인, 궁궐에 나타난 형체. 그때 왕의 병환이 조금 차도를 보이며 깨어나셨습니다. 왕께서는 눈을 뜨자마자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부탁을 했다. 왕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비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왕의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후원에서 직접 들으신 것이냐고 여쭈었습니다. 왕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가웠다. 그 여인의 손길은 사람이 아니었다. 왕께서는 즉시 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10년 전 기사년의 영모 사건. 그것은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을 받아 비밀리에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선비를 모함했던 자들이 최근 며칠 사이 하나 둘씩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말을 타다 떨어져 목이 부러졌고 한 명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처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원혼이 벌이는 일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나는 다시 그 폐가로 갔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폐가에서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자는 뜻밖에도 한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칼을 겨누고 정체를 물었습니다. 늙은 여종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아씨를 모시던 종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씨, 즉 그 여인은 10년 전 절벽에서 뛰어내렸으나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약초꾼에 의해 구해져 목숨을 건졌고 몰래 한성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이 폐가의 지하 밀실에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만난 것은 귀신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여인이었단 말인가? 그럼 어찌하여 폐가가 갑자기 깨끗해졌느냐 말이냐? 늙은 여종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왕이 오신 날 밤 아씨가 마지막 기력을 다해 병풍을 치고 촛불을 켜서 마치 사람이 사는 집처럼 꾸몄다고 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유일한 기회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왕이 떠나자마자 병세가 악화되어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폐가를 다시 찾았을 때 방이 비어 있었던 것은 늙은 여종이 시신과 물건들을 급히 지하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 후원에 나타난 그 형체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늙은 여종은 그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씨는 분명 죽어서 이 집 뒤뜰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초갓집에서의 만남은 사람이었으나 후원에서의 만남은 귀신이었다는 것인가? 이 사실을 왕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왕께서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왕께서는 죽은 여인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위령제를 지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비인 선비의 누명을 벗겨주고 관직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이 풀려서일까요? 그날 이후로 궁궐 후원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또한 모함했던 자들의 의문사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늙은 여종을 다시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씨가 죽은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 노비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짚어주었습니다. 그 날짜는 왕이 초갓집을 방문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노비는 아씨가 왕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다시 추궁하자 노비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씨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씨가 밤마다 일어나 방을 청소하고 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노비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 도망치려 했으나 아씨의 혼이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죽은 시신이 왕을 맞이하고 차를 내오고 대화를 나누었단 말인가? 나는 이 끔찍하고 기이한 사실을 차마 왕에게 고할 수 없었습니다. 실록에 적을 수도 승정원 일기에 남길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그날 왕께서 받아 마신 물에 떠있던 버들잎이 어쩌면 죽은 자가 산자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왕께서 여인에게 준 옷가락지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늙은 여종이 시신과 함께 묻었다고 했으나 무덤을 파보았을 때 가락지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도 늙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궁에서 또 다른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장성하여 후원을 거닐다가 땅에 반쯤 파묻힌 옷가락지 하나를 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자는 그것을 보고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옷가락지의 생김새를 전해 들은 나는 그것이 바로 숙종 임금께서 그날 밤 여인에게 건넸던 바로 그 가락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왜 수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연고도 없는 후원 땅속에서 나왔을까요? 혹시 여인의 혼이 죽어서도 왕의 곁을 맴돌며 그 증표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기억마저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차가운 바람 냄새와 여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폐가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공포만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왕들의 위대한 업적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행간 사이에는 이토록 설명할 수 없고 기이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도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나 버드나무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날 밤 나는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내 기억 속의 왕도 승하하셨고 그 사건을 아는 자들도 하나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끔 바람이 몹시 부는 밤이면 어디선가 여인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바람소리라 하고 어떤 이들은 부엉이 울음소리라 합니다. 허나 그 밤을 함께했던 나는 압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한 혹은 왕을 기다리는 어느 여인의 애달픈 독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왕실의 내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늙은 내관의 헛소리라 치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북촌의 어느 허름한 골목을 지날 때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면 절대 그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서 왕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물 한 사발을 떠놓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몰래 적어두었던 비밀 기록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태워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에게는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말입니다. 저 촛불이 꺼지기 전에 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